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은요, 교과서 70쪽입니다.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 알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동물의 소리 흉내내 봅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잠깐 이 소리들 한번 흉내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돼지 소리. 돼지 어떻게 소리를 내죠? 네, 꿀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고양이는 야옹 이렇게 소리를 낸다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꾀꼬리 어떻게 소리 낼까요? 네, 뭐 꾀꼬리는 꾀꼴 꾀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데요, 저는 그거 말고 더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는 친구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동물의 소리 흉내내기 각자 한번 해보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2번 넘어가 볼게요. 2번입니다. 동물이 소리를 내는 방법을 생각하며 동물이 내는 소리를 읽어봅시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동물이 내는 소리라는 제목의 글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 글을 읽어보기 전에요. 이 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선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요, 숫자가 있는데요. 그쵸? 이 숫자 이름 뭘 나타낼까요? 네, 바로 문단을 나타내거든요. 네, 한번 붙여볼게요. 네, 문단을 나타내는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1이라고 쓰여져 있다는 거는 이 부분이 1문단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네, 1문단은요, 진짜 짧아요. 두 줄이네요. 그쵸, 이렇게 두 줄이고요. 그 다음에 71쪽도 볼게요. 네, 이렇게 여기도 이 문단이라는 표시가 있고요. 여기는 3문단이고요. 그쵸? 여러분들 근데 문단은 무엇일까요? 네, 이 부분이요. 이 문단이거든요. 네, 이렇게 어떤 문장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덩어리가 문단인데요. 그냥 문장들이 모여있다고 다 문단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한 문단이라는 거는요. 하나의 중심 생각을 나타내는 문장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단은요. 하나의 중심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문장의 개수는 더 많지만 중심 생각은 하나입니다. 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 점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번에는요, 동물이 내는 소리라는 이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고 나서 한번 같이 만나요. 네, 여러분들 이 글을 읽고 왔죠? 그러면은요,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세 가지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글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네, 이 글을 읽어본 친구는 알겠지만은요, 이 글에서는요, 동물이 내는 소리에 대해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글,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설명하려고 하는 글, 이런 글을 우리가 설명하는 글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하는 글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이 글은요,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여러분들 이거는 좀 쉬웠는데요. 여기 나온 숫자, 이 숫자 보면 된다고 했죠. 이게 1문단이고, 그 다음에 71쪽에는 2문단과 3문단이 있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2쪽 보면은요, 이렇게 3문단과 5문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글일까요? 네, 5개의 문단이지요. 그쵸?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요, 어떤 동물이 내는 소리를 설명하고 있나요? 네, 여러 가지 동물에 대해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는 동물들이 소리를 내는 방식은 다양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어떤 동물의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문단도 한번 볼게요. 어떤 동물에 대해서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개나 닭. 개나 닭이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알려주고 있고요. 세 번째 문단에서는 매미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네 번째 문단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번째 문단에서는 물고기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알려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요. 어떠한 특정한 동물에 대해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이와 같이 동물들은 성대나 발음근, 부레를 이용해 소리를 냅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지요.
선생님이 한 질문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요? 먼저 개나 닭, 그리고 매미, 그리고 물고기.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요. 네, 그러면은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72쪽의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동물이 내는 소리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이 부분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1번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소리를 내나요? 네, 여기에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나와 있는데요. 71쪽의 첫째 줄에 있네요. 개나 닭은 사람과 같이 성대를 울려 소리를 내지만 이 부분을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쵸? 사람은 성대를 울려서 소리를 낸다고 나와 있네요. 네, 이렇게 성대를 울려 소리를 냅니다. 적어 보았고요. 다음으로 2번입니다. 개나 닭이 다양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다시 71쪽으로 넘어가서요. 개나 닭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 두 번째 문단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개나 닭은 사람과 같이 성대를 울려 소리를 내지만 다양한 소리를 내지는 못한다고 나와 있네요. 왜냐하면 성대나 입과 혀의 생김새가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거죠. 성대나 입과 혀의 생김새가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적으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성대나 입과 혀의 생김새가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적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3번입니다. 우리가 물고기가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물고기에 대해 설명했던 그 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 문단이네요. 물고기는 몸속에 있는 불에로 여러 가지 소리를 냅니다. 불의 안쪽 근육을 수축하거나 불의 얇은 막을 진동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조용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높낮이로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그 이유가 나와 있네요. 물고기가 조용하다고 느끼는 이유는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높낮이로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 문장 한번 적어 볼게요. 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높낮이로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73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73쪽입니다. 글을 읽고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드디어 어떻게 내용을 간추리는지 알아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1번 같이 한번 볼게요. 동물이 내는 소리를 다시 읽고 문단의 중심 문장에는 동그라미표, 뒷받침 문장에는 세모표를 해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먼저 중심 문장이랑 뒷받침 문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네, 먼저 중심 문장 있잖아요. 중심 문장은요, 그 문단의 중심 생각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그쵸?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중심 문장은 중심 생각을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아까 선생님이 각 문단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요. 각 문단에는요. 몇 개의 중심 생각이 있다고 했을까요? 네. 하나의 중심 생각이 있다고 했거든요. 문단은요. 하나의 중심 생각을 나타내는 문장 덩어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요. 여기서 문제 한 가지. 중심 문장은 각 문단에서 몇 개가 있을까요? 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문단이 있다. 중심 문장은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뒷받침 문장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뒷받침 문장이라는 거는요, 각 문단에 중심 문장이 있다면 그 중심 문장을 보충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중심 문장을 더 뒷받침해준다라는 거는 도와준다, 보충해준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 문장에는 세모표를 하라 그랬거든요. 지금 여기에 세모표가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1번 문단은요, 중심 문장 하나와
뒷받침 문장 하나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 문장은요, 중심 문장을 도와줍니다. 한번 볼게요. 동물들이 소리를 내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양한지 나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그쵸? 성대를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부위를 이용하는 동물도 있다. 이렇게 보충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내용 하나 더 추가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그러니까 이 중심 문장이 어떠한 뜻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문단도 한번 같이 볼게요. 두 번째 문단은 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두 번째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생각 무엇일까요? 우선 이 글에서는요, 동물들이 소리를 내는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어떤 동물? 네, 개와 닭. 개와 닭이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문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처음 있는 이 문장 있죠. 사람과 같이 성대를 울려 소리를 내지만 다양한 소리를 내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이 중심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첫 번째 문장의 이유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왜 개나 닭이 다양한 소리를 내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지요. 네, 그러니까요, 이 문장은요, 중심 문장을 보충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개나 닭은 사람과 같이 성대를 울려 소리를 내지만 다양하게는 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보충해주고 있는 이러한 뒷받침 문장들에 대해서 봤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세모 표시하면 되겠죠. 네, 여러분들 중심 문장과 뒷받침하는 문장의 역할의 차이 이해가 가나요? 그러면은요, 한 번 더 볼게요. 세 번째 문단입니다. 먼저 세 번째 문단에서는요, 어떤 동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지요? 네, 매미죠. 매미는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발음근으로 소리를 낸다고 하지요. 네, 여러분들 발음근이 뭔지는 알고 있나요? 네, 여기에 발음근의 그림도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 발음근은요, 수컷에만 있지요. 그쵸? 이 수컷에만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는데 확대한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이 수컷은요, 이 발음근을 당겨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선은 다시 73쪽으로 넘어가고요. 그러면 매미는 발음근으로 소리를 낸다는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 나머지 문장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다 뒷받침 문장이라는 뜻이겠지요. 매미의 배에 있는 발음막, 발음근 공기주머니는 매미가 소리를 내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암컷은 발음근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발음막이 없어서 소리를 낼 수 없답니다. 수컷은 발음근을 당겨서 발음막을 움푹 들어가게 한 다음에 딸깍하고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가 커지고 반복되면 찌 하고 소리가 납니다. 네, 지금 이 문장들은요, 다 매미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그쵸? 그러니까 이 문장들은 다 이 첫 번째 문장, 매미는 발음근으로 소리를 냅니다. 이 문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뒷받침 문장이란 이야기겠죠. 네, 여러분들 사실 이 문제는 정말 쉬운 게요. 우리가 중심 문장만 찾으면 나머지는 다 뒷받침 문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의 문단에는 중심 문장이 몇 개 있다? 하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하나의 문단은요. 하나의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점 기억하면서 76쪽도 한번 볼게요. 네 번째 문단입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는요. 어떤 동물에 대해서 나왔었죠? 네, 바로 물고기였죠? 물고기는 몸속에 있는 불회로 여러 가지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바로 중심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머지 문장들은요.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이 물고기는 몸속에 있는 불회로 여러 가지 소리를 낸다는 이 내용을 자세하게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주겠죠. 불의 안쪽 근육을 수축하거나 불의 얇은 막을 진동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네, 그쵸. 이 문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고요.
물고기가 조용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높낮이로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요, 이 중심 문장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들도 다 뒷받침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봤는데요. 어떤 친구는 또 이런 얘기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러면은요, 중심 문장은 각 문단에 맨 첫 번째에만 있나요? 네 번째 문단에도 이렇게 첫 번째, 그리고 앞으로 가도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고, 두 번째 문단도 첫 번째 문장, 세 번째 문단도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인데요. 네, 선생님, 중심 문장은 바로 그 문단의 처음에 나와 있는 문장인가요? 선생님이 답을 해볼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한 문단 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다섯 번째 문단 같이 한번 보면은요,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동물들은 성대나 발음근, 불해를 이용해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와 같이라는 말 어떤 뜻이죠? 네, 이와 같이라는 말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과 같이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동물들은 성대나 발음근, 불해를 이용해 소리를 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줄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그 밖에도 날개를 비비거나 꼬리를 흔들어 소리를 내는 동물도 있다. 그 밖의 동물도 이야기를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종합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같이 동물들은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종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문장은요,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이 돼요. 이거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세모 표시 해볼게요. 요렇게. 이 문장이 이 두 문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쵸? 한번 적어볼게요. 네. 그러면은요, 모든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은 중심 문장인가요? 이 말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마지막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려운 점 있을까요? 네, 약간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찬찬히 글을 읽어보고 이해를 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요, 2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부분입니다. 중심 문장을 연결해 동물이 내는 소리를 간추려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중심 문장을 찾았다면 이번에는요. 이 중심 문장을 다 연결해가지고 동물이 내는 소리라는 이 글을 간추려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간단하게 나타내보자 그 이야기인데요. 먼저 여기에 나온 것처럼 각 문단에 중심 문장을 여기에다가 적습니다. 여기에다가 각자 한번 적어보고 다시 만나볼게요. 네, 이렇게 우리가 각 문단에 중심 문장을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각 글에서요, 이 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 글의 짜임인데요. 이 글은요, 처음, 그리고 가운데, 끝,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요. 처음은 한 문단, 가운데는 세 문단, 그 다음에 끝은 한 문단,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분의 역할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처음 부분은요. 이 글에서 어떠한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서는요.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요. 개와 닭, 매미, 물고기가 각각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자세하게 한 문단씩 나오고 있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동물들은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을 하는 역할이 끝 문단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네, 이렇게 우리가 처음과 가운데와 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쭉 이어보면 내용을 간추리는 것이 될까요?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연스러운지. 동물들이 소리를 내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개나 닭은 사람과 같이 성대를 울려 소리를 내지만 다양한 소리를 내지는 못합니다.
매미는 발음근으로 소리를 냅니다. 물고기는 몸속에 있는 부레로 여러 가지 소리를 냅니다. 동물들은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네,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 마지막 문장에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라는 말, 이 말만 추가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는 이어주는 말 한 가지 정도만 추가를 한다면 더 자연스럽게 글의 내용을 간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 내용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오늘 배웠던 내용은 기억을 하고 넘어가기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75쪽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 간추리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요.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